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에서 제공하는 클래스툴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툴은 수업 중에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교사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자 쌍방향 수업 도구입니다. 자, 이제는 학생들에게 링크를 공유하지 않고 수업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교사가 직접 배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필요한 순간에 선생님의 페이스대로 활동을 종료하고 지체 없이 바로 다음 활동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줌으로써 수업을 선생님의 페이스대로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클래스툴 사용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면, 자, 여기에서는 현재 클래스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띵커벨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띵커벨을 들어가면 바로 이제 클래스툴이라는 툴바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자, 이거를 누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클래스툴의 홈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수업 자료실이 있고, 내 수업 보관함, 바로 수업하기, 우리 반 정보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탭을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업 자료실에 가면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자료를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내 수업 보관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등학교를 선택을 하고, 저는 초등학교니까 4학년 그리고 2학기 선택을 하고 수학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수학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필요한 자료 단어를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수학 아이스크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현재 진도가 소수의 덧셈과 필셈, 한 자릿수의 덧셈만 말아볼까요? 적용을 한번. 자, 이렇게 하면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자료는 선생님들이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수학을 하고 삼각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적용하면 삼각형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세 개의 어떤 선생님들이 제작한 자료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제작한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밑으로 누르면 화이트보드로 제작된 자료, 그 다음에 주관식 자료, 그 다음에 주관식 자료가 2개 있네요. 그리고 여기 화이트보드가 더 2개가 있네요. 3개 있고, 그 다음에 주관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를 하고 보관함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죠? 보관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제가 개설한 클래스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전국에는 선생님들이 공개가 된 것만, 선생님들이 제작한 자료 중에서 공개가 된 것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료는 바로 내 수업 보관함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내 수업 보관함으로 이동을, 이걸 선택을 하고 또는 바로 수업하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수업하기로 갔으면 바로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보고 이걸 학생들에게 전송하면 되겠죠. 화이트보드도 전송을 하고 여기서 바로바로 전송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웹링크도 예를 들어서 띵커벨 주소나 아니면 카웃 주소나 아니면 블루캣 주소 같은 경우를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보내면 되겠죠. OX 퀴즈도 여기는 OX 퀴즈가 없네요.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수업 자료실에서는 기존에 선생님들이 만들어둔 자료를 내 수업 보관함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또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갖다가 즐겨찾기 찜하기를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찜한다 그러면 찜해 놓으면 내가 찜한 수업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또 해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음은 내 수업 보관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 수업 보관하면 아까 그 보관한 내 수업 보관함으로 보냈던 자료들이 여기에 남아 있고, 또는 교사가 직접 수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지 이렇게 제목을 적고, 저는 이제 공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학기 수학 아이스크림 미디어 삼각형 십자시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볼 거를 선택을 하고, 선생님께서 수업 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반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수업 자료를 배포하면 되겠죠. 저는 반을 2개 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테스트 반과 현재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반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학년 1반에 선택을 했으면 여기서 활동 유형을 6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링크를 학생들에게 선택해서 웹링크, 콘텐츠를 갖다가 이미지나 동영상, OX 퀴즈,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화이트보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6개 종류의 수업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는데, 자, 저는 팅커벨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것도 이 리스트는 사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링크를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웹링크 편집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웹링크를 누릅니다. 그래서 수정하기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띵커벨과 퀴즈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쓰는 것을 갖다 다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소를 갖다 여기 추가를 시키면 되겠죠, 그죠? 또 있다 그러면 추가를 시키면 되겠죠, 그죠? 수정이 완료면 수정 완료를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수업할 때 이제 바로 이걸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바로 학생들에게 화면에서는 바로 이 화면이 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활동 종료, 이게 끝났다. 다시 웹북으로 들어가면 나는 이제 블루킷이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이런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선택하면 곧바로 전송되면 수정하기 버튼으로 리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입력할 때는 전송하기를 눌러야 되는데, 리스트에서 보여주는 것은 있잖아요. 바로 클릭하면 학생들한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그리고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 종료하면 되겠고. 자, 퀴즈엔 선택을 하고, 다음은 콘텐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아이스크림 에듀뱅크에서는 아이스크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와 동영상을 여기서 검색해서 선생님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미지 또는 클립 아트만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이미지 클립 아트만 이렇게 별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글 이미지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동영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자료를 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동영상 자료를 선택을 하고 다른 데로 또 넘어가면 그게 없어지네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선택을 하고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또 다른 걸 하나를 선택해야겠네요. 선택을 하고 여기서는 하나만 선택을 해야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것도 여기서 이제 올릴 수도 있고, 요거는 이미지 주소를 복사한 뒤 이곳에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PDF도 이렇게 업로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검색하겠습니다. 완료를 했으면 검색.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시 플러스를 누릅니다. 플러스를 누르고 나서 이번에는 OX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시간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자, 예를 들어서 보기를 추가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생략할 수도 있고, 다 추가시키고 주관식인가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겠죠. 자, 화이트보드는 다양한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이 백지로도 이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어떤 문제를 캡처해 갖고 보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캡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뭐, 크기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펜 굵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펜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색상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시간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지우개. 전체 삭제하면 다 삭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활동을, 선생님들 샘플로 하면서 총 6개를 다 해봤어요. 이제, 뭐, 웹링크도 해봤고,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웹링크가 되겠죠. 자, 이 링크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뭐, 여기 들어가세요, 뭐, 어디 들어가세요, 학급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거기 가면 링크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선생님들이 바로 학생들에게 이 링크를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쏴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그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웹링크 콘텐츠 또 한번 넣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객관식도 한번 넣어봤고, 이렇게 주관식도 한번 넣어봤고. 근데 이 주관식은 나중에 있잖아요.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한번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이트보드. 학생들이 풀어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제출한 걸 보면서 피드백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잘 푼 학생 것을 다시 모든 학생들에게 줌으로써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 6가지를 선택을 했으면 OX가 없네요. OX를 하나 추가시킬까요?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6개가 다 들어갔죠. 수업을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하나 저장이 됐죠. 그죠? 그러면 내 수업 자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삼각형의 분류 방법 알아보기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걸 다 수정할 수도 있고, 다시, 그죠?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수업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복사하면 또 복사가 이렇게 2개가 되겠죠. 그죠? 복사가 된다는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수업하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하기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한 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뉴가 안 보이는데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뭐가 보이냐면요. 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홈 화면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를 누르면 로고를 누르면 홈으로 이렇게 아까 처음 들어갔던 화면 있죠? 제가 설명했던 화면, 그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잖아요. 연필 모양 있잖아요.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클래스 이름과 클래스 코드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 재시작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접속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강제로 이렇게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고, 요거는 모니터에 이제 클래스 툴 화면을 갖다가 이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거 되겠죠. 요거는 클래스 코드 크게 보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QR 코드와 클래스 코드를 크게 보여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링크, 이거하고 비슷한데, 요거는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보내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요건 수업을 끝낼 수도 있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 토글키가 되겠죠. 수업 시작하기, 수업 종료하기. 자,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문제를 보내면 AI가 분석한 게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겁니다.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학생들을 가입을 안 시켜도 되는데 이 클래스에 AI 문제를 갖다 풀기 위해서는 클래스에다가 학생들을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가입을 안 시키면 AI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입을 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각종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것들 있죠, 그죠? 학생과 상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입니다. 학생들에게 활동을 보내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거 아까 웹링크 보냈었고 만들었었고 콘텐츠 전송했었고 OX 퀴즈, 객관식, 주간 사이퍼브도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화면을 보고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걸 누르면 이제 홈 화면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자, 바로 수업하기 이거를 눌러도 되고 이거를 눌러도 됩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되겠죠. 자, 화면은 똑같습니다. 그죠? 예. 자, 저는 이제 이 메뉴가 선생님들이 이 메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뉴 위주로 이 메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 여기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클래스 코드 입력하고 번호하고 이름 누르면서 수업 참가하기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수업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제 바로 홈 화면으로 들어간다 설명드렸죠. 자, 바로 수업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판 이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클래스 코드는 이렇게 이제 여기 좀 아주 좋은 게 한글 클래스 코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선점 개념입니다. 무작위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런 것은 이미 다른 선생님들이 다 선점을 했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글로 이렇게 해놨고 비밀번호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집중 문구는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여기 주의 집중 이거 보낼 때 있잖아요. 나중에 보낼 때 이 문구를 갖다가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걸로 화면을 보세요. 선생님을 보세요. 집중하세요. 이렇게 다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클래스 정보를 갖다 변경하면 여기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제로 종료해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 어떤 그 맥이 걸렸을 때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새로 고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런 거였죠. 그죠? 요거는 이제 클래스 코드고 요거 링크 복사해갖고 학생들에게 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참가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 등록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나오죠. AI 문제풀이는 학습 이력 관리를 위해 클래스 학생 등록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학년 말까지만 저장됩니다. 자, 학생을 사실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번호와 이름을 입력해서 자유롭게 입장합니다. 근데 AI 문제풀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생을 등록하면 클래스에 등록된 번호와 이름으로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I 문제 풀이 이용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등록 학생을 모두 삭제하는 경우 자율 입장 타입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학생 삭제 시 학습 이력, 그죠? 당연히 삭제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생을 등록시키는 게 좋다. 저는 이제 이렇게 등록을 시켜놨잖아요, 그죠? 자, 우리 반들 다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서 추가. 자, 예를 들어서 25번이 있다. 25번 누르고 김계동이다, 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시키면 되겠죠. 삭제도 여기 누르면 또 삭제도 할 수 있고 또 편집도 할 수 있겠죠. 다시 또 여기서 그죠? 여기서 다시 편집도 할 수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등록 이렇게 학생을 등록하지 않을 때는 학생들이 그냥 클래스 코드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면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수업 블로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수업을 만들었던 자료는 내 수업 보관하면서 불러오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고 바로 이제 수업하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불러오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것들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바로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이제 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들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웹링크, 컨텐츠 전송, 객관식, 주관식, 화이트보드, OX를 다 한번 학생에게 보내보겠습니다. 자, 웹링크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웹링크는 아까 QGN이었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전송하겠습니다. 학생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핀 번호를 입력하고 입장해서 퀴즈를 풀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컨텐츠를 한번 전송해 보겠습니다. 자, 이 컨텐츠입니다. 자, 전송하겠습니다. 학생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네, 이렇게 바로 정말 예쁘다. 네, 학생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다 봤다 그러면 교사는 교사 화면에서는 활동을 종료를 하면 되겠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교사가 교사의 페이스대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학생들에게 자, 지금부터 영상 보지 마라, 선생님 봐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활동을 교사가 종료를 하면 이렇게 학생 화면에서도 꺼지는 거죠. 그죠? 자, 다음은 객관식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거 전송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학생 화면은 똑같이 나와 있죠. 그죠? 짜장면이에요. 제출합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 화면에는 짜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누가 짜장면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이 24명이다. 그럼 24명이 어떤 답변을 선택했는지 쭉 나오겠죠. 그죠? 미응답자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걸 종료하고. 자, 이번에는 주관식 한번 해볼까요? 주관식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관식은 특이한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투표하기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투표하기 기능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송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저는 축구입니다. 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투표하기가 생성이 됐죠. 그죠? 답변 전체 공개 한번 해볼까요? 예. 자, 김가은 학생의 축구를 선택을 했죠. 그죠? 미응답 학생도 쭉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24명이요. 24명 다 뭐 축구입니다. 피구입니다. 다 나오겠죠. 그죠? 반려고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수된 답변을 가지고 모아진 답변을 가지고 투표하기를 누르면 다시 또 학생들에게 이게 이 현황들이 제출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도 24명이다 하면 24개의 답변이 쭉 나오는데 저는 축구를 하겠습니다 하면 제출합니다. 다시 제출하면 선생님 화면에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축구를 누가 답변했는지 김가은 학생이네요. 예를 들어 축구 1명, 피구 예를 들어서 22명, 반려구 1명 해서 그래서 피구가 이번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으나 피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구를 하면 되겠죠. 그죠? 활동 종료를 누르면 되겠죠. 이거는 어떤 학급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할 때 회의할 때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겠죠. 네. 주관식에서 어떤 투표하기 기능이 있다는 거. 활동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를 누릅니다. 화이트보드를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이 화이트보드는 빈 화면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것을 갖다가 캡처를 해가지고 화면에다 붙여 넣어가지고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학생 화면에 다 똑같이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학생들은 이걸 갖다 이제 풀면 되겠죠. 여러 가지. 답을 쭉 1, 2, 3, 4 입력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겠죠. 자, 제출할 거예요. 네. 이게 제출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숨길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또 크게 볼 수도 있죠. 네. 크게 볼 수도 있고, 또 크게 봐갖고 이거 모두에게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맨 마지막에 계속 모든 학생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24명이면 이걸 누르면 앞으로 가면 앞에 있는 학생, 뒤에 있는 학생 다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모두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모두에게 공유하면 모든 답변이 나머지 학생의 답변은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한번 공유 한번 해볼게요. 학생에게 공유를 하면 다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오면은 또 여기서 해가지고 잘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써가지고 다시 또 제출하면은 또 교사 화면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주 화이트보드를 잘 활용하면 되겠죠. 특히 이 화이트보드는 또 골든벨 같은 거 할 때도 활용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X입니다. 네. 전송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을 모두 이해했나요? 했죠. 자, 네. 그러면 제출이 됐어요. 그러면 교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한 명이 누가 이해했는지 누가 이해 못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교사가 보낸 이 컨텐츠들이 학생에게 어떻게 보이고 학생은 또 어떻게 교사에게 보내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집중 있잖아요. 현재 자, 칠판을 보세요. 활동 종료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바꿀 수 있죠. 그죠? 일단 선생님을 보세요. 바꾸어서 선생님을 보세요 라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하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주의 집중
자, 선생님을 보세요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 방법은 있잖아요. 요거는 미리 수업하기 전에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를 해놨던 거고, 그냥 여기서 바로 있잖아. 여기서 바로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서 링크를 갖다 해가지고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또는 여기서 바로 컨텐츠를 찾아갖고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어디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수업 자료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업 자료에 수업을 찾거나 다른 쌤이 했던 자료를 찾으면 내 수업 보관함에 들어가겠죠. 그죠? 아니면 내 수업 만들기를 갖다 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바로 수업하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수업 자료를 불러오면 되겠죠. 그죠? 내 수업 자료. 내 수업 자료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수업 자료 여기서 바로 검색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내가 미리 만들었던 내 수업 보관함에서 자료를 불러와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실시간으로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바로 수업하기를 눌러서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 다시. 자, 그 다음에 우리 반 정보 있죠. 여기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보를 많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테스트반. 예를 들어서 반을 다시 또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거. 클래스 이름, 뭐 클래스 코드로 입력을 하고 반도 추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활동 결과는 여기에 다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예, 아까 했던 것들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로 볼 수도 있고 상세 보기도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참여 인원, 뭐 이렇게 참여자 이름, 우리가 이제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만 활동을 하면 딱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삭제도 할 수 있다는 것들. 우리 반 정보, 이 우리 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업하기로 들어볼까요? 그리고 또 AI 문제 있잖아요.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AI 문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AI 문제는 보니까, 저는 이제 클래스팅에서 사실은 클래스팅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스크림으로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는 AI 문제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기 학년군 선택을 하고 과목 선택을 합니다.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출제 방법, 기본 출제 7문제야 문항수를 지정할 거냐. 기본 출제를 선택하면 이게 선택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문항수 지정을 출제하면 뭐 나는 15문제 선택이 되겠죠. 그죠? 또는 직접 나는 뭐 최소 7개네요. 뭐 5개는 안 되네요. 그죠? 최소 7개니까 7개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죠? 선택을 하고 뭐 7개. 자, 그 다음에 복수의 단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한다 그러면 다음 대로 넘어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풀 수 있는 거하고 과제로 풀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가. 나는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보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학생들에게 보내면 되겠죠. 그죠? 근데 난 과제로 내주겠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서 조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풀어라 날짜 지정하고 아니면 여기서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오늘, 내일, 뭐 이번 주, 이번 달까지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는 메뉴도 있네요. 뭐 10분이다 아니면 없습니다 해가지고 수업용이냐 과제용이냐 해가지고 학생에게 문제를 보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학생들 휴대폰에 있잖아요. AI 문제가 AI 문제 학생들은 여기 들어가면 있잖아요. 클래스팅에 클래스 툴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갖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학년 일반 2023이라는 이 클래스에 들어가란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풀이 현황도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풀이 현황도 나옵니다. 제출은 몇 명이 했고, 그죠? 풀이 결과도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낸 건데 테스트를 해본 건데 한번 보겠어요. 자, 제출은 3명 했고 풀이 결과 보는 거예요. 박정인 학생이다. 상세 풀이 결과도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답률 29%고 또 볼까요? 박시현 학생 볼까요?
한 64점이고 뭐 7문제 중 5문제를 맞췄고 문제풀이 시간 3분 38 친구들 따라 빠른 편이고 출제물 난이도인데 막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내가 좀 다르네 친구들보다 그죠? 고쳐야 할 문제 풀이 습관 뭐 정답이 한 번 더 체크할 건 0번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도 직접 볼 수 있죠, 그죠? 어떤 걸 맞았고 어떤 걸 틀렸는지. 정답이 3번인데 이건 틀렸네요. 예,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그 문제도 이렇게 풀이 결과 볼 수 있고 상세 풀이 결과 또 이게 이 학생의 시험지도 직접 볼 수 있고 굉장히 좋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